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한 차기 주력 스텔스 전투기를 2035년부터 전면 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니케이 신문 등이 지난 3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기시노부부 일본 방위상은 이날 가기 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차기 전투기 개발 생산 주체로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미쓰비시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항공자위대의 F2 후속기를 일본 주도로 개발 생산해 2035년 실전 배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차기 전투기의 최신 기술에 관해 정보를 제공할 해외 기업도 연내 결정해 개발 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또한 미쓰비시는 차기 전투기 개발 생산을 주도하면서 다른 일본 기업의 관련 기술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해 항공자위대 주력기 F2는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기체 조립을 미쓰비시 중공업이 맡았습니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얼핏 보면 독자 개발같이 보이지만 과거 F2 개발 때와 같은 공동 개발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당초 F2는 일본이 독자 개발을 결정하여 추진하던 전투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미국에 엔진만 판매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고 결국 F-16을 기반으로 공동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전투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였고 엔진 기술도 습득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득이 많아 보이는 사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엔진 기술을 제외한 중요 핵심 기술들은 제대로 이전받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주익의 신소재 기술을 미국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독자 개발을 통해 항공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지속적인 독자 개발을 꿈꿔왔던 일본 계획은 당시 미일과 무역 마찰, 미국으로부터 핵심 무기 체계의 독립 저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결국 일본 전투기 독자 개발은 수포로 돌아갔고 공대함 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F-16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F-2 전투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 일본은 전투기 독자 개발에 꿈을 접었고 이후 공중전력은 철저히 미국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에 이러한 기조를 바꿔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전투기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6세대 전투기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2030년대 퇴역이 예정된 F2 전투기의 대체 기종을 6세대급으로 직접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F-16급을 공동 개발한 이후 별다른 전투기 제작을 시도하지 않은 일본은 결국 공동 개발을 추진합니다. 작년 일본은 글로벌 방산업체에 정보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정보 요청서에 대해 영국 BAE 시스템즈, 유럽 에어버스, 미국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 보잉이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일본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기술 실증기로 만든 X2 전투기가 있지만 독자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군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가장 유력한 회사는 로키드 마틴으로 보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F-22의 설계에 F-35A 전자장비를 장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냉전 시절 막바지에 개발된 F-22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최신형 기종인 F-35A는 스텔스와 더불어 전자장비 성능이 우수합니다. F-22의 하드웨어와 F-35A의 전자장비가 결합하면 F-22의 버금가는 전투기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이 제시하는 개발비가 상당히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과연 저런 최고의 기술을 일본과 공동 개발에 적용할지도 의문입니다. 다운그레이드된 성능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호구짓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과거 F-22에 밀려난 YF-23을 보잉은 F-15를 개량한 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세대 이전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종합해보자면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F-22와 F-35의 중간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를 2035년 이후 배치를 목표로 공동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2026년 배치를 목표로 하는 KF-X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2035년 이후가 된다면
아무래도 한국이 제공권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KF-X는 F-35A와 비교해 스텔스 성능과 전투체계 등 다방면에서 열세인 전투기인데, 일본이 목표로 하는 전투기는 F-22급 성능의 전투기로 배치가 완료된다면 이를 대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스텔스기를 요격하기 위한 맞춤형 전술을 사용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조기 경보기와 전자전기, 공중 급유기 등 지원 전력을 충실히 갖추고 있어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KF-X는 장기적으로 블록 개념으로 점차 5세대 고성능 스텔스기와 필적하는 성능으로 발전시킬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도 생산기는 무장을 반쯤 매립하는 방법으로 레이더 피탐율을 낮춰 완벽한 스텔스 성능이 나오지는 않지만, 블록2, 블록3로 넘어가면 이 공간을 F-22, F-35와 같이 웨폰 베이를 만들어 미사일을 안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이미 설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의 스텔스 도료보다 효율성이 훨씬 높은 신스텔스 물질 개발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이를 KF-X 동체에 적용하여 F-35와 동등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항공 지원 전력은 미국도 무시 못할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2030년대까지는 최신형 전자전기와 조기 경보기 개량 및 추가 도입을 통해 만만치 않은 항공 지원 전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KF-X 제작 기술과 블록2, 블록3에 추가되는 기술들을 토대로 AI 기술이 탑재된 6세대 전투기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일본과 중국의 스텔스기 개발에 따른 맞대응 수단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실제 이에 대한 논의를 공군 관계자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공군발전협의회가 4차 산업혁명과 항공우주력 건설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박기태 당시 공군본부 전략기획차장은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을 인공지능, 스마트 스킨,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탑재 등으로 제시하며 KF-16 전투기가 퇴역하는 2040년 이후 전력 공백에 대비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극초음속 엔진, 적외선 및 광학 탐지 회피 스텔스 기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술, 유무인 복합 운영 개념 등을 6세대 전투기의 성능으로 분류하고 6세대 전투기 전력화 시기를 2035년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즉 2035년대 주변 국가들의 6세대급 전투기 배치를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곧 도래하는 것입니다. KF-X가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사실 굉장한 무리수입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KF-X 기반 기술을 토대로 2030년대는 아니더라도 2040년대까지는 우리 손으로 6세대급 전투기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어렵더라도 관련 준비는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스텔스기로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전술, 스텔스 탐지 기술 등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F-X와 일본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 개발의 비교는 사실 레벨의 차이가 있어 전력적으로는 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은 결국 공동개발, 즉 외국의 기술을 사오는 방법으로 자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도전보다는 당장의 전력화에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힘들더라도 직접 개발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지속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최신형 전투기를 계속 직접 생산하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30년 이상 지나면 그 결과는 확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